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CPI 발표가 오늘 22시 30분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2370만원대. 과연 이 가격이 올까를 했는데 이 가격이 와버렸습니다. 지금 폭포수처럼 내려 박은 이후에 지금 소폭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턴을 우리가 좀 과거의 패턴이랑 어쩔 수 없이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최대한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움직임, 큰 방향성을 일단 우리가 조금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터진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진 건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음봉,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일봉이고, 여기서 쭉 장대로 박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장대로 터졌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대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연속된 이제 장대가 좀 몇 개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좀 잡혀진다. 그런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관점은 이제 주봉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주봉 관점에서 먼저 큰 그림을 잡고 들어가면 오늘이 목요일이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CPI를 기점으로 이 주봉상으로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좀 달려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이 나오면서 만약 이제 아랫꼬리로 쭉 이제 CPI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 CPI 예측치 8%로 예측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7.9% 정도 예측을 한다고 지금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보다 적게 CPI가 나온다면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CPI들은 전부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쳐왔는데, 이번에 CPI가 예측치보다 역사적으로 적게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는 곧 12월 초반부에 있는 이 FOMC에서 금리 인상 자체를 50bp로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75씩 올리던 금리를 50으로 낮추는 그런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FTX 사태가 굉장히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큰 폭락을 가져왔지만은 이게 오늘을 기점으로 좀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반에 CPI 발표와 동시에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이제 관건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한 이후에도 마지막에 내려박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위로 이제 쭉 쏘아 올리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음봉 나온 이후에 음봉 음봉으로 쭉 내린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조금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몸통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때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돈 풀어서 막 올리던 시기였고, 지금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시장에 지금 유동성 자체가 메말라 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조금 굉장히 좀 큰 차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당시의 음봉의 형태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꼬리 달린 다음에 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주면은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물론 그 이후에 또 내려박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는 반반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반반인 상황에서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 롱일 것 같아, 이거 이렇게 갈 것 같아 하고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물론 뭐 손절을 이 정도에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롱을 잡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나는 이 정도까지 좀 분할로 모아가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큰 하방이 나왔을 때 여기서 물량을 많이 태워놓게 되면 사실 조금 손절을 아무리 짧게 가져가더라도 조금 손실이 크게 찍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반등이 상당히 조금 세게 준수하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이 뭐냐면, CPI 전에 이렇게 미리 올려놓으면은 CPI 발표하고 나서 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CPI 좋게 나오면 또 추진력 얻어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너무 CPI 의존적으로 좀 홀짝 게임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CPI 발표하고 나서 움직임 보고 터지는 쪽으로 짧게 이제 먹고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파동들 안에서 너무 고점을 쳤다 싶으면 또 숏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 당시에 이제 롱 잡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못 끌고 옵니다. 쫄려서 중간중간에 또 이런 이제 팍팍 내려꽂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또 이렇게 갈까봐 못 들고 가요, 포지션을.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쌍바닥 잘 잡고 홀딩했다라고도 이런 꼬리에서 다 팔아버린다든지 여기서 판다든지 여기까지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도 팍 내려박은 이후에 반등이 또 바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내려받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받고 돌파 나오죠. 내려받고 지금 돌파 나오려고 하죠. 지금 돌파 나오기 지금 임박했죠 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롱 위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등세가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좀 더 강하다. 계속적으로 좀 올려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롱을 타게 되면은 타자마자 또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대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단타밖에 없다. 이런 눌림에서 롱 치고요. 고점에서 윗꼬리 달리는 거, 고점 윗꼬리 달릴 때 숏. 지금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고점에서 윗꼬리 달리면 숏, 눌리면 롱. 이거 가다가 고점에서 또 이런 거, 고점에서 이런 피레침 형태 나오면서 거래량 실려주면은 팍 찍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숏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빠지는 구간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10번만 해도 여러분들 손실 보신 거 어느 정도 좀 복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단봉 1분 봉상의 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시장에 이 변동성 자체, 봉의 길이가 왜 지금 기냐, 과거에 여러분들 횡보장에서 보면은 특히 주말 같은 횡보장 보세요. 봉의 길이가 여기서 움직임이 이렇게 있어도 봉의 길이가 하나가 0.1%, 0.1%, 0.1도 안 돼. 0.03, 0.04 요 정도 수준이죠. 봉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자 지금 봉의 형태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쭉쭉 뽑힐 때 막 0.3 그냥 뽑히고 0.1, 0.2 뽑히고 여기서 떨어질 때도 0.3 그냥 뽑히죠. 그러니까 봉의 길이 하나가 지금 0.2, 0.3 단위로 뽑히기 때문에 이거 레버리지 쓰게 되면 만약에 0.3%를 먹었는데 내가 30배를 쳤어요. 그럼 9% 수익이 그냥 찍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9%에서 끝납니까? 지금 이 파동들 이 안에서 단타 제대로 쳤으면은 이미 상당 부분 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 정도로 지금 단타치기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포지션을 홀딩하고 이거를 못 먹어서 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나 못 먹었다, 너무 포모가 온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써서 그냥 단타 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나는 수익이 훨씬 더 좀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거 지금 단타 치시거나 마진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단타 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봉의 길이가 위아래로 널뛰기가 이제 많이 나오냐, 시총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440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440조. 비트코인이 크게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도 줄어들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난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하락폭 자체가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 찍었을 때 2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총은 21% 정도 빠졌다. 21에서 22% 정도 우리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20%가 날아갔다라는 거는 내 몸무게, 이 비트코인의 몸무게가 20%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게 600조, 700조를 할 때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시총이 이렇게 20%나 증발해 놓은 지금 상황에서 400조대에 들어선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그만큼 적은 돈으로도 어떤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봉의 길이가 위아래로 좀 많이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단타치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몸무게가 무거울 때는 그만큼 움직임이 더디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이 이제 위아래 널뛰기가 심한 것도 시총이 작고 주포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 그 변동폭 자체도 굉장히 크죠. 특히 이번 상승에도 비투가 예를 들어서 10% 올라갔을 때 도지코인은 엄청나게 이제 폭등 50%, 100%씩 폭등을 한다든지, 이게 다 시총이 작고 그만큼 밑에서 물량을 싸그리 이제 매집해놓은 주포 세력들이 위로 쏘아 올릴 때 좀 더 이제 적은 돈을 투입해서 알트들은 비트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펌핑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비트코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시장에 돈이 쪼그라든 건 맞지만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몸무게 자체도 지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런 단봉 형태에서 장대가 그래도 쭉쭉 뽑히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단타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무조건 장기 포지션을 들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FTX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지금 바이낸스에서 FTX 인수 안 하겠다고 그랬죠. 워낙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인수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추가 하락이 나온 건데, 다행히도 FTT는 이제 좀 땅바닥을 찍은 모습이죠. 이 FTT가 지금 2.8달러 정도 와 있는데, 이 FTT가 사실 루나랑 테라랑은 좀 다르죠. 루나 테라 그때 사태는 그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이제 0에 수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극악무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땅바닥이 조금은 잡힐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거래소 쪽 코인이고, 이 FTT의 어떤 주포 알라메다 리서치랑 이 샘 뱅크만 쪽에서 무자비하게 이거를 뭐 던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FTT도 이 정도 2달러 정도에서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얘는 이미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수세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추가 하락만 안 나와줘도 된다 너는, 이런 느낌이죠 FTT한테는. 그리고 솔라나도 지금 여러분들, 솔라나가 왜 최근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냐. 이 솔라나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솔라나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900만 솔라나가 또 언스테이킹이 된다, 시장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4.54억 달러 규모라면은 6,200억 정도가 되는 솔라나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진다, 조만간에.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게 이제 언스테이킹 되고 알라메다에서도 물량을 지금 더 집어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솔라나와 FTT 동반 하락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세럼이나 앱토스 이런 FTX 계열의 코인들도 좀 더 동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최소 저는 20불은 찍어줘야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지금도 음봉 뜨고 있는데 잠깐 양봉 섞어주고 추가 하락, 양봉 섞어주고 추가 하락의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또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FTX 파산에 이어서 솔라나까지 여기서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지금 12.3달러가 최저가 찍고 14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2달러 깨는 순간 이거는 거의 8달러, 9달러 보러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비트도 추가적인 여파를 두드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아직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바닥인 것 같다, 저점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았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이런 문제들이 아직 쌓여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CPI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해도 그건 좀 단발성 반등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괜히 수익이 났을 때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익절을 하시고 그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또 꼬라박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그냥 윗골이 나오면은 숏 때려라. 숏 때리고 눌리면 롱 치고, 눌리면 롱 치면 되죠. 여기도 롱 쳤으면 잠깐 먹는 구간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방 더 내리면 여기 지지 받는 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인 팍팍 내려박는 구간에서는 또 롱 좀 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들 수익률이 잘 찍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타점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잡아드리죠. 3시 11분 요때죠. 요때 3시 11분 요렇게 윗골이 달리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음봉으로 잡아먹는 거 보고 숏을 진입했을 때 충분히 수익권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익절하고 수익권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수익 나오면 바로 익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7%, 6%, 8%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조금만 써도 이렇게 수익이 찍힙니다. 수익 구간이 들어가죠. 지금 워낙 변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여태도 2시 40분에도 숏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타이밍, 진입 타이밍 나온다 싶으면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 2시 40분도 여기죠. 여기 고점 탁 찍고 돌파 못하고 꼬꾸라지는 거 보고 숏 들어가서 여기까지 쭉 빠졌죠. 쭉 빠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바로 10%, 8%, 9% 이렇게 수익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10번 해서 물론 두세 번 손절 나갈 수도 있지만 손절가 어차피 짧게 잡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하루에 그래도 저희 멤버십 방에서는 뭐 그래도 못해도 500불에서 2000불, 3000불, 뭐 10,000불 이렇게 해도 하루에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지금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롱이든 숏이든 지금 장기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래로 갔다 위로 갈지, 위로 갔다 아래로 갈지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이 지금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가면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지금 단타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원웨이로 어느 한 방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위냐 아래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수익 챙기는 것밖에 없다. 그게 단 이제 100불, 200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그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게 쌓이고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월급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고수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스캘핑 칩니다. 시드 좀 많이 해가지고 절대 오버나잇을 한다든지 끌고 간다든지 하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3시 반에 장 끝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같은 구간에서는 어설프게 이제 롱이나 숏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가는 또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좀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 자 보십시오. 20%, 17%, 16% 전부 다 숏 타점 때 숏으로 수익 본 거고, 요건 또 롱 타점 때 44%.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수익도 이제 잘 나는 거고, 이런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타점 잡아가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무조건 단기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무리 바닥이라도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위로 솟구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다. 무조건 단기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빅쇼트가 터졌죠. 그래서 물론 숏에 배팅을 하고 이 아랫골이 이제 깨는 순간 추격숏은 원래 국룰이죠, 여러분들. 국룰입니다. 왜 국룰이냐면 이만큼까지 내려왔다. 차트를 다 채워놓고 여기 돌파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추세선, 이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돌파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안 나오고 여기를 그냥 밀어버릴 때는 여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숏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숏이 쏟아지는 자리, 바바바방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롱이 이길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박살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격숏이 유효하다. 그렇게 조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롱도 마찬가지죠. 롱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돌파, 충분히 바닥 다졌고 이런 식으로 이 못 들던 구간 돌파 나올 때는 추격 롱 치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건 대추세가 상방일 때, 대추세 상방일 때 추격롱이 유효한 거고 대추세 하방일 때 추격숏이 유효한 거지. 대추세가 하방으로 가는데 어설프게 롱 잡는다든지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그거는 이제 추격 매매보다는 이제 오히려 역방향을 보는 매매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시장 반등 분위기를 좀 느끼려면은 최소 솔라나가 20달러는 쳐줬을 때 우리가 좀 얘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7.6K 6월달에 찍었던 바닥을 이번에 사정없이 깼다라는 점. 원래 살짝 깨고 올리거든요. 살짝 깨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사정없이 내려박았다라는 거는 아직도 이 계단식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팍 내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게 도대체. 그런 불안감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 거래량 터진 거,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을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물론 세력들은 이 위에서 다 뭐 샘 뱅크만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숏을 잡았겠죠. 숏 잡고 FTT를 잡아 던졌겠죠. 바이낸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세력들은 숏으로 다 먹은 장이었고 이제 롱 탄 개미들은 싹 다 이제 박살이 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무겁게 쌓여있던 롱 물량이 싹 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인만 어느 정도 좀 이 저점 라인만 다시 안 가면, 다시 구경하러 가지 않으면, 그리고 좀 더 올려보자면 여기 받고 올렸고 뚫어버렸지만 여기 지지라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지지라인만 지켜주면은 지금 16,450달러 정도, 16,450달러 정도, 여기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롱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볼 수는 있어요. 이제 18K까지 18,000달러까지는 조금 반등은 줄 수는 있다라는 관점인데, 여기를 지켜주는 거를 한해서 여기 박살내고 내려오면은 사실 그러면은 여기 매물대 뚫리면은 이제 여기 다시 보러 가는 건데, 그러면 또 밑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이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자리, 여기서 또 큰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 나왔던 자리고,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게 좋다. 이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가주는 게 좋고, 또 롱 물량이 상당히 많이 여기서 청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위로 가는 게 좀 더 가벼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저점이죠. 15,588달러를 받습니다. 15.5K를 본 거예요. 15.5K를 한때 69K를 구가하던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진 게 맞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어거지로 가격을 빼고 후드러 빼면서 FTX 쪽도 물량을 다 던졌겠죠. 막아야 되니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팔아가지고 FTT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매가 쏟아졌고, 그런 공포감이 또 개미들의 패닉셀까지 유도함으로써 싹 다 여기서 이제 비트를 던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거를 사실상 누군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구간에서 받은 거겠죠. 16K 언더에서 물량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세력들의 평단이 보통 이제 16에서 17K 정도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물량 모으고 작업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30K까지는 또 날려보내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롱을 싹 다 청산시켰기 때문에 또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었고, 이제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타로만 계속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들이 또 모여서 이런 그 단기 분봉들의 변동성을 또 크게 키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단타가 맞고, 굳이 방향 하나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롱을 찍겠지만, 왜냐면 이미 이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올려놨고, 여기서 이제 푹 빠진 거를 일단 마지막 장대 음봉까지는 다 메꿔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CPI만 어느 정도 좋게 나온다면은 추가 한 파동 정도를 더 치면서 한 18K 부근까지 갔다가 또 빠지는 이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롱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는 거죠. FTX 악재가 없어도 안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다가 FTX 악재까지 지금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숏을 보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또 빠질 수 있겠죠. 시원하게 올라간 거 다 빼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오늘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 CPI 미국 물가지수 발표 10시 반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적으로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방으로 찍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전에 좀 내려왔다 그럼 CPI 발표 나오면 위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트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알트들도 다행히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크게 뽑히는 코인이 지금 칠리즈가 상당히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 이 칠리즈도 월드컵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유동성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진 구간에서 반등도 세게 나오고 있고, 요런 거는 잡코인으로 그냥 껴 들어간 것 같고, 세럼도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줬죠. 그렇지만 이 세럼 좀 불안하죠. FTX
FTX 계열의 코인이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트들을 그래도 선별을 할 때 비트가 내려박은 이후에 반등을 세게 쳐주는 알트 코인들을 그나마 이제 우리가 힘이 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칠리즈라든지 엑시라든지 이런 코인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조금 뭐 주목할 필요는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여전히 도지, 우리가 그래도 코인을 이제 아무리 도지 코인이라 해도 도지 코인에 물린 사람이 많다 해도 그래도 이번에 한번 보여줬고, 제대로 한번 보여줬죠. 그래도 제대로 보여줬고, 그 뒤에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굳건히 버티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의 활용도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를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한번 담아볼 만한 자리다, 담아볼 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라나발 리스크도 아직 조금 남아있고 FTX발 리스크도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거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은 그냥 파산인데, 그걸 이제 미국 정부나 이런 또 다른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과연 저 망가질 대로 망가진 FTX를 가져가가지고 뭐 재활을 시킬 수가 있냐. 아무리 정리시키고 막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막 인사 해고시키고 직원들 해고시키고 그렇게 했듯이 막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살려낼 수가 있냐. 그게 의문이라는 거고, 바이낸스가 실사를 해봤더니 FTX 살려낼 수가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인수 못하겠다. 이미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FTX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2의 구원 투수가 나타나서 너네 내가 한번 살려줄게 이러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FTX의 유동성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엄청난 반등이 터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과연 그런 구원 투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FTX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고, 그랬을 때 전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여파는 한 방 더 하방으로 찍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지를 지금 담는다 해도 조금만 담아야겠죠. 분할로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도지가 이제 내려박았으면 한번 여기서 140원 정도까지는 좀 쳐줄만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쳐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게 조금 반등의 힘이 좀 세죠.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2.0 머지가 완성된 상황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좀 사실상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있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치고 이 정도까지 빠졌다. 그러면 또 여기만 깨지 않아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폴리곤도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정말 모든 코인들 중에서 방어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탄탄하구나. 이 매물대 밑으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죠. 여기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은 굉장히 좀 상당히 지금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 판다는 거죠, 이 폴리곤 코인 자체를. 그만큼 폴리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재단 자체에서 아예 그냥 물량 다 쥐고서 틀어막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가격 방어를 좀 잘하고 있고, 체인링크도 나름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코인들 다 지금 나락을 갔죠. 이렇게 저점 깨고서 나락을 갔는데 체인링크도 여기 저점 뭐 부근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 자리 이탈이 안 나오고 있다.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좀 탄탄한 느낌이 들죠. 어느 정도 좀 에릭 슈미트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어떤 그 FTX발 악재가 조금 정리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쳐주는 모습은 다행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가 물론 이렇게 V자로 치고 올라가기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내린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먹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CPI를 기점으로 좀 더 반등을 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반등을 이제 원웨이로 위로 그냥 떨어진 거를 다 올려버리는 이런 거는 조금 나오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꺾이다가 여기가 중요하죠. 올라가다가 꺾였을 때 여기서 FTX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솔라나까지 막 알라메다에서 추가적으로 언락된 거 다 더 집어 던지고 이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FTX 사태가 좀 진전이 되면서 FTT가 반등이 나오면서 솔라나도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힘을 한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알트들 사실 분석은 큰 의미가 없고 모든 게 이제 비트에 달려 있고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들도 올라가는 거고 비트가 빠지면 알트들도 빠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스닥을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도 최근에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제도 빠졌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4%가 빠지고 테슬라가 지금 7%가 빠졌죠. 테슬라는 계속 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조금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빨리 여기서 못 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전저점 찍고 그래도 나름 반등이 나왔었던 지점인데 반등 각도도 굉장히 조금 약했고 근데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온 다음에 여기 계속 바닥을 두드리면은 바닥이 뚫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러면은 나스닥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은 비트에도 영향이 또 생깁니다. 최근 아무리 조금 비트 혼자 독단적으로 미리 빠진 경향도 있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나스닥이 빠질 걸 알고 미리 비트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빠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빨리 이 구간, 이 채널, 상승 채널 안으로 다 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여기서 저점 깨고 또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10,000포인트 깨지는 거거든요. 나스닥 10,000포인트 깨지게 되면은 비상이죠, 비상. 나스닥 많이 깨진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9,000, 8,000 여기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야, 나스닥이 만약에 이 정도 급의 하락이 나오면은 비트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순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라도 좀 좋은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상황이 좀 열려야 되는데 일단 그 상황은 아니고 달러도 지금 반등을 치고 있어요. 달러라도 좀 빠져줘야 되는데 달러도 반등 치고 있다. 나스닥도 상황이 안 좋다. 거기다 FTX 사태까지 터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의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나스닥이 저점 깨고 10,000포인트를 이제 지지할 수도 있고 만을 살짝 깨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이 구간, 이 나스닥의 마지막 하락 파동, 이 구간이 사실상 좀 하락의 끝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사실 계속 빠질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올려 쳐줬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 자체가 안 나오고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시장이 빠진다 해도 나스닥이 여기는 지켜줄 것이다. 여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 자리, 여자리 이제 9,700 정도 되죠. 9,668 정도. 9,700짜리 정도는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비트도 한파도 내릴 수가 있고 FTX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빠진 건 맞는데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때 구간도 바닥 낀 것처럼 여기서 바닥 찍고 장대로 지금 보시는 거 12시간 봉입니다. 지금도 12시간 봉으로 양봉 켜졌죠. 12시간 봉으로 여기도 양봉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음봉으로 다시 다 잡아먹고 추가로 빼죠. 이렇게 추가로 한 파를 더 뺍니다. 팍 그랬을 때 14K 나오는데 팍 빼고 거기를 바닥 삼아서 그래도 반등 나오는 그림.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나스닥이 추가 저점 갱신하고 뭐 지금 쌓여있는 FTX 문제, 솔라나 문제가 조금 터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려 찍을 수 있는 구간은 14K 정도, 아니면은 14 살짝 깨면서 13.9 정도 찍는 그림,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그림이죠. 이때도 쭉쭉쭉 조금 더 하락의 잔파동 크게 민 다음에 관성으로 인해서 조금 바닥 확인 좀 해주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단 낫겠죠. 내년에는 무조건 올해보다는 낫다. 내년에는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까지도 이런 악재를 터트리면서 계속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12월 지나가면 이제 내년인데 23년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제 좀 고비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15K, 14K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력적이라고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그걸 또 폭발시키는 움직임이 23년, 24년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8년도 당시의 차트를 보면 여기 2주 동안 음봉 빼고 잔파동 좀 나오고 바닥 따지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로 이 음봉이 제대로 꼬리 달고 못 올려주면은 음봉이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음봉 하나 더 붙어주고 잔파동 좀 나오다가
바닥 확인이 되는 시점, 그러면 이제 13K 보러 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13K, 14K에서 거기서 옆으로 또 이제 빼겠죠. 옆으로 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손바뀌는 세력들이 물량을 여기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이 없는데 이거를 펌핑 시킨 이유는 없죠. 얘네들이 14, 13K의 물량을 담은 다음에 2배를 정도를 해먹으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26K 정도까지 올리는 그림, 여기 이제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26K, 여기죠. 26K 라인까지 여기서 요 정도까지 쭉 쳐주는 그림이 이제 내년이나 이제 23년, 24년 정도에 요런 식으로 돌파까지 쭉 오버슈팅까지 해줘야 개미들 달라붙기 때문에 요렇게 쳐주고 또 이제 빠지는 그런 식의 그림. 그러니까 18년도 패턴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꼬리 크게 못 말고 음봉 마감하게 되면 하나 더 붙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다음 주까지 주구장창 빠질 수도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도 비트의 영향 때문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가 조금 바닥이 좀 잡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고, 이후에는 그래도 이때처럼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회복을 하고, 단기 타점 나오면은 최대한 이 단기 타점으로 그래도 하루에 좀 한 10% 20%라도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CPI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하는데, 일단 중간 선거 결과도 별로 그냥 뭐 미지근하게 나왔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했지만 상원이 거의 좀 반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게 이제 CPI예요. 근데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이 CPI가 전년 대비해서 7.9 나오는 거를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전달보다 8.2%가 나왔던 전달보다 0.3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이 호재는 CPI가 낮게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낮게 나온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7.9를 예상을 한다. 근데 저번에도 낮게 예상했는데 이제 8 정도 예상했는데 8.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지만 그나마 지금 실오락이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CPI밖에 없다.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8개월 만에 만약에 7.9% CPI가 나오게 되면 8개월 만에 8% 벽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8%가 깨지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간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나스닥도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8%대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12월 달에 기준금리 75bp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홀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문가들도 7.9를 예상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11% 정도나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CPI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CPI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페드 연준 관계자들도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고물가에 막바지가 있다, 상품 가격은 완화되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9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이제 파산 가능성도 있다. 파산 시 연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더 가격이 좀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어제죠. 11월 9일에 5400비트가 채굴자 지갑에서 일단 이동을 했다. 이는 매도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굴자들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비트를 시장에 매각을 할 것이다. 매각할 때 그냥 안 하죠. 숏 잡고 하죠. 숏 잡고 집어던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채굴자들이 파산으로 간다면 비트 가격은 더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 가격이 빠지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진다라는 거죠. 하락이 하락을 불러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의 출금량을 좀 주시해야 되고, 출금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비트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과거에 채굴자들의 파산은 비트코인의 바닥을 형성했고, 따라서 이번에도 채굴자들이 파산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도건 사태, 테라 루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뻥튀기 된 그런 다단계성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사실 이제 FTX도 뭐 도건, 샘 뱅크만이나 도건이나 걔가 걔였다, 이런 좀 결론이 나오면서 시장은 굉장히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FTX 파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채굴자들까지 또 파산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이제 봉착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채굴자들까지 만세를 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손실 보신 분들도 정신을 좀 가다듬으시고 차를 한잔 하면서 이 채굴자들이 파산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구간, 13K나 비트코인 13,000달러나 14,000달러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승부수를 띄워도 되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때와 같은 구간이겠죠. 18년도 때 요거 여기서 들어가면은 요거 제대로 펌핑 한번 먹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채굴자들 다 파산하고 FTX 파산하면서 밑으로 꺼진 이 구간, 여기서도 FTX 지금 파산하고 채굴자들 파산하고 밑으로 빠진 이 구간, 어떻게 보면은 12K 앞자리가 12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경우에 여기서 승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원효띠라든지 이제 코인계 이제 거물들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듯이, 우리는 이거 한 방을 지금 좀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지금은 단타배로 돈을 어느 정도 최대한 시드 이르신 분들은 시드를 복구해 놓고, 장기 포지션 저는 계속 지금 단타, 저는 언제부터 이 선물 단타 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숏 잡고 롱 잡고 해야 된다고. 정확히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제 선물 이제 정보방 오픈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숏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계속 단타로만 지금 수익을 챙겼지 절대 장기로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끝은 뭘까요? 이거죠. 요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준비해야 된다. 23년이나 24년에는 이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낙담하시는 분들, 실망하신 분들, 크게 잃으신 분들도 여기서는 잠시 손을 놓으셔도 되는 그런 구간인 것도 맞고, 그래도 이런 걸 최대한 복구하려면 단기 매매로 복구하는 게 맞고, 장기 포지션은 지금 절대 비추, 그 다음에 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려면은 이거 나오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상승 먹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장기 플랜을 갖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바닥까지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다시 한번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뭐랄까요, 22년도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 저는 이제 진짜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재들이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가 단말마이 비명을 지르면서 나락을 간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죽어야겠죠.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면 죽어야 되고,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또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정신을 잘 가다듬으시고 멘탈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 뭐 비트 추가적인 상승은 없고, 여기 저항 맞고 저항 못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PI 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나를 좀 봐야 되는데, CPI 때 이 정도로 올려쳐주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 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은 여기랑 똑같죠? 깨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 좀 챙기시고, 날도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뭐 돈은 잃어도 건강은 잃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잃은 돈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기 매매로 복구를 하면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말이든 밤 12시 지금 1시까지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 트레이더들이랑 저랑 합심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면 이제 금요일이고 한 주도 마무리 되는데 이번 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UDT 지옥 주간이었다,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 모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